뭐 내용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네. 우리가 이제 뒤에 부분은 시험을 봤어. 여기 니네들이 잘 못하는 입체도형의 건널비 부피랑 도수분포표는 저번 시간까지 해가지고 시험을 보고 지금 2주 남아서 지금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는 이 책 앞부분을 안 한 게 있어서 그 부분을 할 거야. 그리고 이제 다시 11월 20일부터는 시험 대비로 시작을 할 거야. 니네는 신년은 기말고사 안 보지? 네. 기말고사 안 봐도 할 거야. 네. 그래서 그 뒤에 네, 건널비 부피랑 도수분포표를 다시 해요. 네. 그래서 진도는 우선 그렇게 나갈 거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 이름이랑 전화번호 있거든? 나중에 필요하면 적어 놓으시고 뭐 연락할 일이 없겠지만 혹시 너 있잖아. 아니, 저 없어요. 그리고 혹시 뭐 빠지는 날이 있거나 뭐 늦는 날이 있거나 뭐 그러면은 저한테 연락하시면 돼요. 문자로 보내시면 돼요. 아니면 아까 있던 카톡방에다가 남기셔도 돼요.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연락하는 것보다 저한테 바로 연락하시는 게 뭐 좋으실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앞부분에 84페이지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채꼴의 중심각과 호의 관계.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용어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원이 나왔어요. 자, 원이 뭐죠? 원이요. 원이요? 원이 뭐예요? 원 알잖아. 평면 위에 한정 5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뭐 글 읽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원에 대한 글을 못 읽는 사람 없어 여기. 간단하게 얘기하면 원의 중심이 있으면 이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똑같은 점을 겁나게 많이 찍어 놓으면은 그게 원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리가 같은 애가 방향이 다르게 다 찍혀 있다. 네, 그러면 그걸 다 이어주면 원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호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이 원에서 한 부분, 네, 뭐 요만큼이라던가, 뭐 요만큼이라던가 이렇게 한 부분을 해주면 이게 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이 되겠죠? 네, 반지름은 우리가 R이라고 표시를 하고. 그래서 R이라고 표시하면 여기 모양이 생겼지? 이 모양이 뭐야? 이 모양이 뭐죠? 부채꼴이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이 부채꼴에서 점과 점을 이어주면 얘를 현이라고 하고. 이 현에서 이 현과 호가 합쳐지면 요거를 활꼴이라고 한다.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으신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호를 기호로 나타낼 때에는 이렇게 나타내서 아까 보인 대로 여기가 A고 여기가 C고 여기가 B면 호를 나타낼 때에는 위에 곡선으로 쓰고 CD 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 뭐 원래 DC라고 써도 상관없지만 보통 알파벳 순서대로 써요. 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되고 뭐 이렇게 세 점을 지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고 현은 선분 표시하듯이 나타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은 선분 AB 자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시면 된다. 자 쓰는 방식은 그냥 다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 위에가 부채꼴 밑에가 활꼴 그리고 부채꼴에서 여기 있는 원에 붙어있는 각의 크기를 우리는 중심각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자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 괜찮으시죠? 네. 외울 건 외우고 봐야 되니까. 자, 그래서 개념 체크 1번에 보시면, 호 AB. 자, 그냥 표시하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호 AB는 요거죠? 이게 1번. 다음, 현 CD. 그럼 여기다 표시하면 되겠죠? 이게 2번.
다음 부채꼴 BOC. 부채꼴 BOC. 이게 3번. 다음 호 AD와 현 AD로 이루어진 활골. 요거죠. 호랑 현. 이게 4번. 오케이. 네, 넘어갑니다. 자, 다음 2번으로 가면 다음 가에서 마에 나타낸 용어를 다음 보기에 찾아 써라. 자, 가부터 시작하는 얘기죠. 가가 뭐죠? 활골. 됐고, 그 다음에 나는 네, 부채꼴. 여기다 표시할게요. 가, 나. 그 다음에 다는 중심가. 이게 다. 라는 호. 그 다음에 마가 현. 네, 자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넘어갑시다. 차윤이 너 내일 그러면은 4시 반에 와서 봐. 내일 화목 애들도 그때 볼 거니까 같이 봐. 알았지? 화목 애들 5명이나 봐. 제시요. 아 근데 아니 왜? 아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해야 될 게 중심각이랑 호의 길이랑 부채꼴 넓이는 정비례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정비례가 뭔지 아시나요? 네. 하나가 2배 늘어나면 다른 것도 다 2배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중심각이 2배 되면 호의 길이도 2배 돼야 되고 부채꼴의 넓이도 2배 돼야 되는 거야. 중심각이 3배가 되면은 당연히 호랑 부채꼴의 넓이도 3배가 돼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그래서 정비례하는 애는 중심각이랑 그 다음에 호의 길이랑 부채꼴 넓이랑 이 3개는 정비례해요. 그럼 정비례하지 않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정비례하지 않는 건 현이랑 활골은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또 얘기해보면은 뭐 이렇게 선을 그으면 삼각형도 있죠. 삼각형도 정비례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정비례하는 걸 외워두시든 정비례하지 않는 걸 외워두시든 네, 그거를 이용해서 몇 배 차이 나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중심각의 크기와 현의 길이는 뭐 정비례하지 않는다. 방금 얘기를 한 거고요. 네. 자, 이제 체크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한원의 다음 설명 오르면 동그라미 아니면 X. 자, 1번 크기가 같은 중심각에 대한 호의 길이는 같다. 네,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호의 길이 같죠.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지 않는다. X죠. 정비례해요.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O. 크기가 같은 중심각에 대한 현의 길이는 같다.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현의 길이나 삼각형의 넓이나 뭐 활골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몇 배 늘어나는 게 같지 않다는 거지 똑같을 때는 같은 거야. 네, 그래서 맞는 거고요. 현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X.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체크 4번으로 갑시다. 체크 4번 이제 맞냐 틀리냐 확인하래요. 1번 AB랑 BC 같냐? 같아요? 네. 호 AB랑 호 BC도 같냐? 네, 같죠? AC는 AB의 2배냐? 맞죠? 선분 AC는 AB의 2배냐? 이게 틀렸죠? 네, 그리고 삼각형 AOB랑 삼각형 BOC는 합동이다. 합동은 잘 알아요, 근데? 네. 대답은 다 잘 안다 그랬는데 잘 알면 입안에 안 온다니까. 잘 모르니까 입안에 온 거야. 어? 자, 그러면은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어느 정도 풀 수 있는지. 자, 우선은 그럼 몇 페이지까지 풀어봐야 되니? 89까지 한번 지금 풀어봅시다. 86페이지 2번, 핵심 2번 얘기하는 거지?
자,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가 90도야.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를 생각해 보면 이등변 삼각형 보여? 네. 이등변 삼각형 보이면 그럼 여기가 45도겠지. 네.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근데 평행하다고 써있지. 네. 그럼 여기가 억각인 것도 알고 있어? 아. 억각 보여? 네. 자, 그러면 여기가 45도가 되겠지. 네.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얘랑 얘가 2배인 거 보여? 다시. 여긴 90, 직각이니까 90도잖아. 네. 얘는 45도니까 2배잖아. 네. 중심각이 2배면 호의 길이도 2배겠지. 그러니까 여긴 몇이야? 10. 6 이렇게 되겠지. 식으로 쓰면 90대 45는 지금 12대 BC. OBC라고 해야 되겠죠? OBC.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밑에 다시 2-. 아까 거랑 비슷해. 근데 옆으로 돼 있으니까 또 헷갈리는 것 뿐이야. 하는 방식은 똑같은데. 먼저 알아야 되는 거 평행한 거 보이지? 네. 그럼 여기가 50도라는 거 혹시 알까? 아, 네. 동의각의 크기가 같아서. 근데 얘 이등변 삼각형도 보이지? 그럼 여기도 50도겠네? 네. 그럼 여기는? 저기는 80. 80도지. 그럼 여기는? 50. 그럼 각도 다 알았잖아. AC의 길이 구하는 거라 그랬어. 그럼 아까처럼 식을 쓰면 80대 50은 AC 대 5. 자, 이렇게 되겠지. 근데 보면 50도일 때 5cm니까 80도면 8cm겠지? 네, 그래서 AC의 길이는 8. 이렇게 계산이 돼요. 89쪽에 7번이요. 89쪽에 7번. 너 근데 식 쓰면서 풀고 있는 거 맞아? 이 정도로 스피드로 풀었다면 그냥 눈으로 바로바로 풀었다는 느낌이 확 들어서 식을 쓰셔야 된다 그랬어요. 네, 89쪽에 몇 번? 89쪽에 3번? 아, 7번? 네. 자, 이거요. 자, 7번에 먼저 나와 있는 걸 보시면요. 네. 뭐, OD랑 CD 같다고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BD가 6cm. 그때 A2를 구하라.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생님 혹시 그 핵심 3번부터 파이 써서 푸는 거예요? 파이 써서 푸는 거예요? 핵심 3번이 뭐니? 그 너리 구하는 거. 당연하죠. 아니, 여기는, 아니, 이건 정비례로 하는 거니까, 비례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다. 자, 여기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이렇게 선을 그으면, 자, 그러면은 여기도 반지름이어서 길이가 같을 거예요. 네. 요건 이해될까요? 네. 그럼 내가 여기 모르니까 여기를 x라고 하면, 여기도 x예요. 네. 그럼 여기도 x거든요? 왜냐면 DOC의 외곽의 성질이야. 요 삼각형을 보면 얘랑 얘 외곽이 여기여서 2x가 된다는 거 보이니? 네. 보여? 네. 네. 자, 그럼 얘도 이등변이니까 여기도 2x가 될 거란 말이지. 네. 자, 여기까지도 이해될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지금 나타낸 거에서 또 뭐가 나왔냐? CD랑 OD 같다 그랬고, 이렇게 같다 그랬고. 얘가 이제 정삼각형이 되겠지. 네. 그래서 이거 합치면은 3x가 90도야. 네. 그러니까 x가 30도라는 걸 알았어. 네. 자, 그럼 각도를 표시해 볼게요. 자, 여기도 30도고, 여기도 30도고, 여긴 60도야.
자, 이렇게 각도를 다 표시를 했다고. 자, A2의 길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A2는 지금 여기 90도였으니까 이쪽도 90도거든. 그러면 30도일 때 6cm였잖아? 그러니까 3배겠지? 여기는 18cm. 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30대 90은 6대 A, 네, 식은 이렇게 써서 A가 18. 네, 이렇게 식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88쪽. 88쪽에 2번. 자, 88쪽에 2번. 이건 정비례로 풀어야죠. 자,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여기가 넓이가 7이고 36도야. 근데 얘는 2배지. 네. 그러니까 여기는 넓이가 14일 거야. 아. 근데 여기 7에 얘는 3배지. 네. 그러니까 각도도 3배일 거야. 36 곱하기 3을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답은 108. 자, 그래서 x가 지금 108이지. 네. 그 다음에 y는 14지. 108 더하기 14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122.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몇 페이지인가요? 87페이지. 87에 3-2요? 다른 건 풀었어? 네. 자, 정비례하는 걸 또 이용하는 거야. 자, 지금 보면은 호 AB. 요게 B가 1이래. 네. 그리고 AC. 이게 B가 4래. 근데 지금 원 5의 넓이가, 전체 넓이가 50이죠? 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 지름으로 보여요? 네. 그럼 넓이 반 자른 거겠네? 네. 그러면 이쪽은 25겠네? 네. 25를 1대 4의 넓이로 부채꼴을 나눈 거야. 그러면 이쪽 색칠된 걸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할 때에는 초등학교 때 B를 다 더한 게 분모. 내가 구하고 싶은 자리에 B가 분자. 이렇게 해주시면 25 곱하기 5분의 1이어서 얘 넓이가 5가 된다는 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의 넓이가 5고 여기의 넓이가 지금 20인 거야. 그래야지 4대 1이지. 이해되실까요? 여기 잘 되고 있어요? 네. 자, 90페이지 펴주시고요. 90페이지에 원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공식 사용하죠. 네, 여기서부터 공식이 사용되는 거고, 아까 얘기한 파이를 사용하죠. 초등학교 때는 파이를 우리는 3.14, 159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14라고 외우게 되는 거였고, 지금은 3.14 필요가 없죠? 네, 그냥 파이만 곱하시면 이 파이가 지금 원주율이다. 네, 그리고 원주율은 구하는 식이 원의 지름 길이분의 원의 둘레다. 자, 이거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여서, 네, 뭐, 근데 이 공식은 필요가 없죠? 네, 이거 쓸 일은 없을 거예요. 네, 그냥 파이만 알아두시면, 네, 되는 거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고, 파이라는 게 나중에 되면은 또 배워야 고등학교 때 되면. 요거 말고, 네, 나중에 이렇게 생긴 것도 파이라고 배우실 거예요. 1학년 이제 2학기 때 고등학교 네, 그때 되면은 저런 모양도 파이라고 다시 배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 그래서 공식을 아셔야 되는 거죠. 네, 공식으로 생각하면 네, 지금 나와 있는 원의 둘레 구하는 식은 2파이 r. 네, 2파이 곱하기 반지름. 뭐 다르게 얘기하면 지름 곱하기 파이 뭐 이런 식으로 외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2번은 파이 r 제곱이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네, 이런 식으로 한 거를 같은 수 2번 곱해주면 제곱으로 표시한 거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있는 뭐 왜 이렇게 됐냐, 자, 요거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 나와 있는 거 부채꼴을 잘게 자른다는 얘기예요. 다 선을 그어서.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씩 반지름의 길이가 같으니까 그냥 계속 붙였다고요. 네, 그래서 계속 붙여보면은 얘 모양이 직사각형 모양처럼 되는 겁니다. 네. 지금은 되게 크게 보이지만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자른 거야. 이거보다 훨씬. 네, 그래서 그냥 선 하나를 그냥 하나하나씩 옆에다 그냥 이렇게 붙인 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직사각형 모양이 된다. 네, 아니면 평행사변형 모양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평행사변 모양이 된다.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식이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밑변이 지금 원주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고 반지름이 높이가 되는 거라고요. 네, 이거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설명을 하는 것 뿐이어서 알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공식만 외우시면 되는 거였고, 자, 뭐 그래서 이거 계산 못하는 사람은 없겠죠? 네, 그래서 원의 둘레는 네, 2파이 곱하기 4여서 8파이. 그 다음에 넓이를 우리는 S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파이 곱하기 4의 제곱. 그래서 16파이.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하시면 되는 거고. 2번 같은 경우도 반지름을 먼저 확인하셔야죠. 반지름이 6이니까 L은 2파이 곱하기 6. 그래서 12파이. 그리고 넓이는 파이 곱하기 6의 제곱. 그래서 36파이. 자, 이런 식으로. 자, 둘레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시면 된다. 자,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대2야. 그랬을 때 원의 원주의 비. 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길이의 비가 1대2잖아요. 네, 그러면은 원주의 비라는 얘기는 원의 둘레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비는 길이의 비랑 똑같아요. 어차피 길이의 비나 원의 둘레도 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1대2여야 돼. 근데 쉽게 생각하면 넓이의 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길이의 비가 있으면 길이의 비를 제곱한 게 넓이의 비예요. 그래서 길이 비를 제곱하면 넓이의 비가 되는 거고, 길이 비를 세제곱하면 부피의 비가 되는 거고. 자, 근데 여기에서는 입체 도형은 아니니까 부피를 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넓이의 비는 1이랑 2를 제곱한 1대4다. 네. 자, 근데 이렇게 그냥 알아놓고 푸시면 안 되고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원의 둘레는 얘는 1번을 먼저 계산하면 2파이 곱하기 a고, 얘 옆에 있는 애는 2파이 곱하기 2a고, 네, 이거 대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약분을 시켜주면 똑같은 애들은 약분시키면 되겠죠? 그러니까 a도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1대2.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2번은 넓이는 파이 곱하기 a제곱이고, 얘는 파이 곱하기 2a의 제곱이니까, 네, 그래서 얘도 약분을 해보면 이렇게 없어지고, 얘 a제곱인데 얘가 4a제곱이죠? 제곱은 분배법칙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또 제곱을 없애니까 얘는 1대4가 된다. 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길이의 비의 제곱이 넓이의 비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그 정도. 네. 자, 그리고 둘레의 길이를 구할 때는 겉에만 둘레가 아니고 뚫려 있다면 이 안에도 둘레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둘레를 구할 때는 겉의 원이랑 안쪽의 원을 더해야지 둘레가 되는 거고, 전체 둘레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넓이는 큰 원에서 뚫려 있는 작은 원을 빼야지 전체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 네. 둘레는 선을 다 더하는 거고, 넓이는 큰 면적에서 작은 면적을 빼야 된다. 뚫려 있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
자, 요게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내용들이죠. 네. 풀어본 다음에 얘기를 할까요? 못 풀 수 있는 거는 못 푼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네,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페이지인 9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9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자, 무조건 공식을 외우셔야 되죠. 자,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원의 둘레에다가 곱하기 360도분의 각도를 하면 이게 호의 길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는 원의 넓이에다가 360도분의 각도를 하면 되는 거고. 자, 이거는 넓이는 근데 두 가지가 있죠? 각도가 있을 때는 요식을 사용하는 거고요. 각도가 없을 때에는 요식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이 두 개죠. 2분의 1 RL. 자,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이 R은 당연히 반지름이니까 알 필요가 없는데 얘가 중요하죠. 얘는 호의 길이다. 그래서 호의 길이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그러면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문제에서 저렇게 주어지면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으셔야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각각 구하라. 자, 그러면 호의 길이는 네, 지금 2파이 곱하기 반지름 8 곱하기 360도분의 각도가 여기 90도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2파이 곱하기 8 곱하기 4분의 1이어서 약분하면 네, 그러면 4파이가 답이 될 거고. 자, 넓이는 파이 곱하기 8의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90이 돼서 얘는 64파이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16파이가 나오게 된다. 이런 식으로 식을 써주시면 되겠죠. 1번만 풀게요. 네, 2번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시고요. 체크 2번으로 가겠습니다. 체크 2번에 보시면 얘는 여기 보시면 각도가 없죠? 호의 길이와 반지름만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아까 넓이 구하는 식이 얘네 두 개 그냥 곱하고 나누기 2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부채꼴의 넓이가 된다. 그러니까 5파이가 되는 거예요. 얘도 10이랑 9파이를 곱하고 2분의 1을 하시면 되죠. 네, 그러면 54파이가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은근히 지금 각도가 없을 때 부채꼴 넓이 구하는 식을 공식을 잘 못 외우셔서 제가 얘기한 대로 반지름 곱하기 호 곱하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게 문제 풀 때 도움이 되겠죠? 설명은 그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 더 풀어드릴게요. 네. 이것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핵심 4번? 네. 핵심 4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끔 어려운 문제로는 좀 나오는 편이고요. 네. 다음 그림과 같이 풀밭의 울타리 한 지점 B의 염소가 10m의 길이의 끈으로, 여기가 10m래요. 묶여있다. 염소가 풀을 먹을 수 있는 풀밭의 넓이를 구하라.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되는 거냐면 이 10m를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돌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렸다고 생각하신다면 구간을 이제 잘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잘라 놓으면 지금 요 부분 하나, 이게 1번, 요 부분 하나, 요게 2번. 그래서 1번이랑 2번의 넓이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해 주시면 돼요. 자, 1번을 구하게 되면은 반지름이 10m일 테니까, 그러니까 파이 곱하기 10의 제곱 곱하기 부채꼴이 그냥 각도가 90도로 보이죠? 그러니까 360도분의 90. 그래서 이걸 계산하신다면 약분해서 4가 될 거고 100파이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25파이가 1번이에요. 자, 여기까지. 다음 2번을 구하게 되면 2번은 요만큼만 구하시면 되겠죠? 여기의 각도가 여기가 120도여서 60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식으로 파이 곱하기 반지름도 다르죠? 요 길이가 4m라 그랬으니까 남은 요 반지름은 6m가 돼야 돼서 반지름도 6이에요. 그럼 6의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60 약분해 주시면 36파이 곱하기 6분의 1 그래서 6파이가 되겠죠. 자, 두 개 1번과 2번의 넓이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네, 그러니까 25파이 더하기 6파이죠. 그래서 답은 31파이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얘는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문제가 꼭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림 모양에 따라 이제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각형 그려놓고 묶어놓을 수도 있잖아요. 염소를. 예를 들어 여기가 6인데 근데 요 길이가 10m다.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 이 문제는 되게 어려워지는 문제가 돼요. 왜냐면 얘가 염소가 여기에 있는 게 묶일 수 있는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얘가 돌아갈 수 있는 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갈 수 있고 이쪽으로 돌아서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럼 잘라서 구해야 되는 게 자 여기에서 이렇게 선을 긋고 이렇게 선을 그으면 제일 처음에 구하셔야 되는 건 요 넓이가 제일 처음. 각도는 여기가 60도니까 반대쪽 각도는 300도야. 푸는 방식은 똑같은데. 그리고 여기도 여기가 120도고 여기도 120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 따로 구하고 얘 따로 구해서 세 개를 다 더해 주셔야지만 넓이가 되는 거예요. 사각형으로 돼 있다면 돌아가는 게 또 다르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문제들이 훨씬 어려운 문제들이어서 하나의 방식을 알면 네, 그러면은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보시게 되면 저런 게 나올 텐데 저거 아직 시험을 안 보셔서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4-2번도 해야 되겠네. 네. 4-2번을 좀 볼게요. 4-2번에 보면은 오른쪽 그림의 가로의 길이가 x고 세로의 길이가 20cm인 직사각형과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20cm인 부채꼴에 겹쳐놓은 것이다. A, B 두 부분의 넓이가 같을 때 x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거는 뭘 확인할 거냐면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뭐 여기가 공통이죠. 그리고 요만큼이 A고 요만큼이 B인데 A, B 두 부분의 넓이가 같대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직사각형의 넓이가 있고 부채꼴의 넓이가 있어요. 근데 얘가 공통이고 A랑 B의 넓이는 같다 그랬으니까 얘네 두 개의 넓이는 무조건 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여기를 A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A 더하기 A였던 거고 여기는 A 더하기 B니까 A, B가 같다 그랬기 때문에 무조건 얘네들은 같아야 돼. 공통인 소문자 A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직사각형의 넓이는 얘 곱하기 얘죠? 그러니까 20x가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는 90도라는 걸 아니까 네, 그러니까 20의 제곱파이 네, 곱하기 360도분의 90도를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먼저 확인을 할게. 약분할 거 확인을 할게요. 자, 20은 그냥 얘랑 하나 약분하면 돼요. 20을 제곱할 필요가 없이. 자, 그 다음에 얘는 약분하면 4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x는 20파이 곱하기 4분의 1이어서 네, 지금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5파이가 된다는 걸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x의 값은 5파이다.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런 문제들은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제가 하나 풀어드렸어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난이도 있는 문제다. 이제 뭐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네. 할 얘기는 다 했어요. 그래서 전날이니까 많이 내면 안 되겠네요. 그죠? 나이스. 94. 그쵸. 96까지만 할게요. 네, 오늘 숙제는. 네. 첫날이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89쪽. 네, 89쪽에 9번이요? 아 7번이요. 아, 7번이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지우고. 잘 보세요. 자, 문제에서 요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네, 자, 요 길이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먼저 알려준 게 OD랑 CD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알려줬어요. 이렇게 길이가 같대요. 근데 내가 여기에서 선을 그어도 이것도 반지름인 거 보이죠? OD도 반지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도 같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주시고, 거기에서 이제 각도를 모르니까 여기를 x라고 제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으로 보일 테니까 여기도 x가 된다는 게 보일까요? 네. 자, 그래서 저렇게 표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얘네 두 개의 외곽 성질 혹시 알아요? EX. 그러니까 여기가 2x가 된다는 것도 보이고, 네. 그러니까 여기도 2x가 되겠죠? 근데 이게 정삼각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2x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2x, 2x, 2x 다 합치면 180도인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지금 6x가 180도라는 걸 알죠? 그럼 x가 30도라는 걸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x가 30도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30도면 여기도 30도고, 그럼 여긴 60도겠네요. 그럼 여긴 90도겠죠. 우리는 A2의 길이는 그러면 여기가 아까 길이가 6cm였잖아요. 근데 얘랑 지금 3배 차이 나는 게 보이니까 당연히 여기도 3배가 돼야죠. 그러니까 18cm가 되는 거야. 이해 되세요? 네. 자, 6번은 또 평행선이 있죠. 우선 먼저 해야 되는 건 얘가 동의각이 있어. 여기가 30도야. 그리고 이렇게 선을 이으면 이등변 삼각형일 거야. 여기도 30도야. 근데 평행하니까 억각이어서 여기도 30도야. 그러니까 여기가 60도니까 여기는 120도가 될 거고. 자, AC의 지금 호의 길이가 뭐냐 그랬는데 지금 30도일 때 6cm죠? 그럼 120도일 때가 뭐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120대 30은 AC 대 6이 돼서 4배죠? 그러니까 AC는 24cm가 되는 거죠. 됐어요?